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오늘 모신 분은요, 그냥 안경점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네, 그렇게 표현하면 좀 아니야. 좀 이걸 되게 크게 크게 하시는. 브리즘이라는 안경 회사입니다. 여기가 꽤 비싸다고 합니다. 저는 어차피 안경 잘 안 쓰니까 모르는데 쓰는 분들은 그 회사 뭐 이런다는 곳이래요. 네. 근데 뭐 저야 뭐 큰 관심은 없는데 이분한테 이제 저도 곧 눈이 나빠질 거니까 한번 안경 혹은 뭐 시력, 예. 안경 산업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브리즘의 박형진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퍼스널 아이웨어 만들고 있는 브리즘의 박형진입니다. 퍼스널 퍼스널 아이웨어. 아이웨어 네, 개인화된 안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개인화된 다 모든 안경은 다 돼 개인화된 거 있지. 아닙니까? 그럼 뭐 기본적으로는 죄송합니다. 표준화돼서 대량 생산된 것을 예. 이렇게 코받침하고 이 다리를 조금 틀어가지고 우리 얼굴에 맞추는 피팅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개인화를 소극적으로 시키고 있는 거고요. 네. 저희는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두를 다 개인 얼굴에 맞춰가지고 개인화를 시킨다는 개념에서 이제 시작부터가 다른 거죠. 아예 그럼 손님 오면 처음부터 아예 맞춰서 네. 센치 재고 얼굴을 스캔을 하고요. 3D 스캔을 해서 기성품을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 네네네. 저 그럼 이야. 지금 10분 만에 빨리 맞추고 가야 돼요 하면 죄송합니다. 안 돼요? 못 드려요 이렇습니까? 저희는 평균 8.5일 그 생산 기간이 소요가 되고요. 예. 맞추시는 과정도 1시간 정도 이제 컨설팅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와. 오늘 사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네. 아까 시작할 때도 또 이제 말씀 주셨지만 예. 이 안경에 대해서 일단 너무 비싸다라는 인식이 있으시고 솔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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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쌉니다. 네. 제가 갖고 있는 안경에 대한 생각은 네. 많이 남겨 먹는다. 그래 아, 비싼 거는 이해가 가. 우리는 금이 비싼 건 알지. 어. 그런데 금은방 주인들이 얄밉지는 않잖아요. 네. 원래 금은 비싼 거니까. 어. 근데 안경은 너무 마진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경은 비싼 데는 되게 비싸고 또 싼 데는 되게 싸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 그걸 이거는 보면 비싼 안경이 얼마나 많이 남는구나라는 걸 알 수 그렇지. 있지. 그래서 그렇지. 이곳은 언더스탠딩이지 않습니까? 편견을 깨고 예. 그 원인을 같이 이해를 하고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될 수 있는지를 알겠습니다. 네. 한번 네. 예,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왔고요. 예. 오늘 잠시 제 개인적인 홍보 좀 드려도 됩니까? 네, 뭐 하십시오. 네. 어차피 하셔도 저희는 잘 안 믿는 분들이 네네네. 가득하기 때문에 그럼요. 네. 시청자들이 오늘이 되게 까칠합니다. 네네. 오늘 저희 어머님 생신이신데 네. 제가 이렇게 그 언더스탠딩에 초대받았다는 거는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제가 최소한 동아시아 최고의 안경 전문가라는 걸 이 프로님한테 인정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 좋은 선물이 이게 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아유,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박형진 대표님 어머님.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어머님. 아주 효자시네. 아,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면 네. 일단 안경. 우리 그 속담에 몸은 천냥, 눈이 900냥. 900냥 또는 뭐 눈은 마음의 창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두 분 프로님께서는 혹시 내 눈의 상태에 대해서 또는 나의 시력에 대해서 혹시 얼마나 알고 계신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의 체중을 알고 있고 네. 예. 뭐 혈압이 있으신 분은 혈압을 알고 뭐 혈당을 알고 이런 이해도에 비해서 우리의 눈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를 시력 좀 뭐 0.7, 뭐 1.2 이런 거 알죠? 네네 그런 그거 거. 언제 측정하셨습니까? 1년에 한 번 신체 검사할 때 잽니다. 네네네 0.7이 나오십니까 아직? 와. 저는 나안으로 1.0 이상이 나옵니다. 복 받으셨습니다. 참 책을 네. 많이 안 봐. 학창 시절에 너무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너무 놀았어, 의상하실 너무 필요가 없는 놀았어. 걸로. 네네네. 혹시 안 대표님은 저는 아주 많이 나쁘죠. 네. 많이 마이너스. 딱 봐도 마이너스 예. 4 이상 되실 것 네. 같습니다. 예. 네. 제 그래서 책을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저는. 네네네네. 학창 시절에 열심히 공부 안 한 사람들은 계속 책을 열심히 봐야 되고.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우리가 우리 눈에 대해서 사실 너무 잘 모릅니다. 뭐 근시라고 알고는 있지만 그게 왜 생기는지. 특히 요즘 어린이들 근시 되게 많고 저희 친구들도 갑자기 전화가 오고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갑자기 근시래. 예. 눈이 나빠졌어. 어떻게 해야 돼? 어. 또는 갑자기 전화 와서 나 안과 갔더니 노안이래. 아직 50도 안 됐는데 노안이래. 어떻게 해야 돼? 너무나 당황해하면서 사실 안경이라는 되게 값싸면서 제 생각으로는 가성비 좋은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좀 약하기 때문에 예. 좋은 선택을 못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런 이제 고객들의 불신을 얻은 거에는 좀 역사적인 배경도 있고 우리 산업의 구조적인 좀 문제도 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편견 없이 예.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논의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나왔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뭔가 안경과 눈 혹은 시력 등에 대해서 뭘 뭔가 좀 모르는 게 있어요? 착각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일단 기본적인 이해가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안경 처방전 이런 걸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숫자들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이해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솔루션으로 제공되는 렌즈라든지 안경에 대해서 좀 더 그 신뢰를 가지고서 자신감을 갖고 구매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예. 그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구두로 설명을 들으면서 그 추천에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제품에 대한 정보, 내 상태에 대한 정보가 없이 구매 결정을 하는데 그게 몇십만 단위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싸게 느껴지는 거죠. 예. 예. 아,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두 분 프로님을 위해서 눈에 대해서 간략한 좀 기본기를 좀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네. 그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좀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네. 예. 네. 좀 도발적으로 제목을 뽑았습니다. 예. 예. 네. 저는 시력의 문제가 사실 개인의 그냥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그 인생 전반에 있어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문제, 더 나아가면 국가적인 생산성을 결정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정보의 80% 이상을 시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눈 중요하죠. 네. 뭐 저희는 중요한- 그건 압니다. 네.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케어를 받지 못하는 되게 불쌍한 기관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안경 맞출 때 이런 종이 쪽지 하나 받습니다. 네. 안과에 가서 받아오시는데 이건 제 눈에 대한 겁니다. 마이너스 3.75, 마이너스 1.25, 180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혹시 안 대표님 이거 180이 보시면 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죠? 예. 네. 그래도 눈 나쁘시니까 앞부분은 조금 이해하실 것 예, 같은데 예. 이제 우리가 눈이 사실은 뭐 안경을 안 써도 되는 이프로님 눈 같은 경우는 정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수정체와 각막이 볼록 렌즈 역할을 해서 상을 쫙 이제 굴절을 시켜가지고 예. 망막에 정확히 맺히게 하는데 그게 정확히 여기 똑 떨어지는 눈이 정시입니다. 예. 그 뒤에 네. 힘이 좋은 거죠. 힘이. 이 안구 자체의 사이즈가 적당한 겁니다. 아. 네, 힘이 딸려서 생기는 건 노안입니다. 그래서 정시인데 노안이 올 수는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예. 노안은 약간 제가 요즘 그렇습니다. 네네. 정시인데 노안이 와서 아, 그러니까 원래 구조는 괜찮았는데 네네네. 구조는 괜찮은데 힘이 딸리니까 구조는 네. 제가 다른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늘 잘 보이다가 이제 가까이 있는 거는 잘 안 잘 안 보이기 보이고. 시작하죠. 네네네. 이게 많이 조여줘야 되는데 많이 눌러주질 못하는 거죠. 그렇죠. 수정체가. 수정체가 딱딱해져서 아. 이게 확대가 되려면 이게 두터워져야 되는데 그게 예. 잘 안 되는 그게 이제 약간 노화의 현상인 거고요. 예. 근시는 우리의 안구가 사실 웃자란 거예요. 네. 약간 더 커져가지고 너무 그 딱 두꺼운 여기서 딱 렌즈가 맺혀야 돼버린. 되는데 예. 앞에 맺히는 바람에 뒤로 가버리는 거죠 상이. 아. 그래서 이거를 잘 보이게 하려면 오목 렌즈를 써야 되는 거고 네. 저희 같이 근시인들은 이렇게 오목 렌즈 쓰면 눈이 작아 보이는 거고요. 그건 예, 뭐 예.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공대 출신 다르십니다. 네. 네. 그리고 원시는 오히려 뒤에 맺혀서 그걸 당겨 주려면 이제 볼록 렌즈를 써야 되는 예. 거고요. 근데 우리 눈이 기본적으로 60 디옵터의 굴절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네. 근데 상을 정확히 맺히게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굴절률을 더해주느냐 빼주느냐를 가지고서 마이너스 3.75 이런 게 이제 숫자가 붙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처방전을 보고 많은 분들이 또 착각하시는 게 내가 시력이 1.0에서 0.1로 떨어졌는데 거기보다 더 떨어져서 마이너스 아니야? 그런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예. 이제 아예 안 보이면 그냥 0인 거고요 시력은. 예. 네. 마이너스는 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네. 그래서 3.75만큼의 파워를 써서 상을 뒤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제 처방전에는 마이너스 3.75라고 적혀 있는 아, 거고요. 근시 안경은 그럼 디옵터가 마이너스예요. 네. 그럼 원시 노안 안경은 플러스예요. 노안은 다른 거고 원시는 플러스입니다. 원시는 안구의 뒤쪽에 상이 맺히는 거죠. 예. 예. 네. 그게 노안이 원시 아닙니까? 노안은 수정체의 문제입니다. 안구 크기의 문제가 아니고 원시인데도 노안이 오고요. 네. 원시지만 노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네. 하여튼 하나씩 배워보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재밌지 않습니까? 예. 뭔가 잘 모르고 있었던 게 꽤 많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 눈 같은 경우는 양쪽이 다 근시고 제 나이 또래의 62.7%가 근시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 나이라 하면 제 74년생 네. 평진의 나이입니다. 네. 그리고 제 눈은 3.75, 마이너스 3.75는 전체로 봤을 때 상위 한 18% 정도에 속하는 좀 나쁜 근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쁘기로 상위 18%. 그렇습니다. 아, 네네네네. 네. 그래서 한 마이너스 3 디옵터까지는 경도 근시라고 해서 안경을 안 써도 생활은 할 수도 있는 예. 불편은 많이 하지만 근데 네. 이제 중도로 넘어가면은 안경 없이 정말 할 수 없는. 음. 근데 고도 초고도까지 가게 되면 정말 이거는 뭐 항상 안경이 리걸리 블라인드라고 이야기하죠. 네. 거의 맹인에 가까운 그런 수준까지 갈 수도 있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근시에 대한 설명이 되고요. 예. 또 잘 모르시는 게 난시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난시 들어는 봤는데 설명을 잘 못하시죠. 보면은 흐리기 뭐 이렇게 흐려 보인다고. 보이죠. 흐려 보이는 이유가 우리의 이 그 눈에 맨 앞에 이제 각막이 있지 않습니까? 각막이 렌즈인데 얘가 삐뚤어진 겁니다. 아, 동그래야 되는데 예. 테니스 공처럼 동그랬는데 럭비공처럼 약간 찌부가 된 겁니다. 아, 난시는 예.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정확한 원인이 아직 딱 파악된 건 없지만 눈을 자꾸 비비는 행위. 아, 저 어릴 때부터 엄청 비볐거든요. 아, 그런 그러면 압력이 계속 가해지고 특히 이제 동아시아인한테 난시가 좀 많다고 하는데 우리 이 눈꺼풀이 좀 두텁지 않습니까? 네. 서양인에 비해서.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져서 또 이게 모양이 변형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아.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동그래야 되는 각막이 조금 찌부가 된 상태다. 찌그러졌다 네네네. 각막이. 예. 그러면 이제 빛이 렌즈를 통해서 들어올 때 깔끔하게 하나로 맺히는 게 아니라 산란이 되는 거죠. 네네. 초점이 여러 군데가 맺히게 되는 상태가 이제 난시고요. 예. 그래서 정확히 맺혀야 될 초점에 또 뒤쪽에 이렇게 맺히게 되면 그만큼 또 보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한 렌즈 안에서. 그래서 난시 도수가 마이너스 1.25만큼 더 이제 파워를 더 넣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뒤에 엑시스는 이제 각도입니다. 예. 럭비공이 이렇게 수평으로 누워 있을 수도 있고 위로 서 있을 수도 있고 삐딱하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기는 거니까. 아. 그래서 이 그래요? 각도가 또 중요합니다. 그걸 맞춰줘야 되는 거다. 예, 그게 안 맞으면 어. 예전에 저도 콘택트 렌즈 처음에 낄 때 이걸 잘못 맞췄더니 어. 엄청 어지럽고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난시 각도를 못 맞춰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기본적으로 안경 처방전이라는 종이에 다 이야, 들어가 있는 근데 거고요. 수정체가 어떻게 꼬여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그거 검사하면 바로 나옵니까? 그 엑스레이 같은 걸로 안 봐도 알아요. 엑스레이까지 갈 필요 없고요. 예. 요즘에 안경원에 있는 기본적인 장비로 다 가능합니다. 와.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좀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각도가 제 눈처럼 180도로 딱 누워 있으면 이걸 직난시라고 부르고요. 예. 이게 90도로 딱 서 있는 럭비공이면 도난시. 네. 삐딱하게 있으면 사난시라고 부릅니다. 예. 업계 이- 전문 용어. 예. 네. 근데 이거 꼭 알아야 됩니까? 이거 몰라도 그냥 안경 잘 맞춰 주세요 하면 그러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면 네. 우리 눈이 사난시라고 부르면 그렇죠. 네. 분명히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예. 내가 모르기 때문에 어. 왠지 저 사람이 막 설명을 해줘도 어. 비싼 거 팔려고 그러는 것 같다. 아. 나는 이제 자꾸 불신을 갖게 되는 게 제일 문제고 예. 네, 네.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소중한 기간인 눈을 다루는 그 시간만큼은 조금 더 나도 10분, 좀 20분 알아 먹어야 된다. 네, 우리 차 살 때도 사실 몇 알겠습니다. 달을 리서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 예. 난시가 좀 있으시네요. 그러면 제가 무슨 산난시입니까? 도난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라. 네네네. 아. 그렇게 해서 좀 더 의미 있게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다 좀 보면 알고 그렇지, 왔네. 그렇지, 아, 그렇지. 도와주시면 안 되겠다. 언더스탠딩 열심히 보시는 분으로. 네. 네. 그런 건 되겠네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정보가 나오는데 예. 이게 또 좀 중요한 이유가 저처럼 누워 있으면 차라리 위아래로 이게 상이 번지기 때문에 교정이 좀 쉽습니다. 누워 있거나 서 있으면. 근데 이게 삐딱한 경우는 네. 예. 이게 옆으로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네. 교정이 좀 더 어렵습니다. 이 난시 각도를 교정이? 정확히. 예, 예. 예. 그래서 난시 중에서도 사난시인 분들이 불편함이 제일 많습니다. 아. 근데 이 각도가 조금만 안 맞아도 자꾸 사난시? 뿌옇게 보이는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산난시 교정 렌즈는 더 비싸요? 딱히 뭐 그게 그건 비싸진 아니죠? 않은데요. 네. 네, 그걸 잘 맞춰야 되는. 근데 이게 또 측정할 때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주의 깊게 하지 않으면 약간 안 맞는 경우도 있어서 예. 충분히 좀 주의를 기울이고 시간을 갖고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예. 이제 180도라는 게 여기 적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안경을 써야 하는 그 저시력자의 눈에 대해서 기본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근시가 요즘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로 자라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의 근시 유병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의 80%가 근시다. 음. 그래서 전체 인구로 보면은 약 50% 정도가 안경이 필요한데 지금 20세 미만은 80%가 안경이 필요하다? 네. 안경이 필요한. 예, 물론 라섹을 나중에 해서 또 안경을 안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 좌우지간 시력이 지금은 전방위적으로 다 나빠지고 있는 거고 이거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뭔가 우리가 인지를 하지 않으면
사실 근시가 너무 심해지면 나중에 여러 가지 또 질환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아주 예. 고도 근시가 됐을 경우에는. 그리고 당장 어린이들이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고 예를 들어서 학원에 가서 요새 하루에 애들 막 10시간씩 공부를 시키는데 네. 칠판 글씨가 잘 안 보이면 당연히 암기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예. 예. 네. 근데 어머님들이 아직도 그런 오해가 좀 있으세요. 안경을 씌우면 눈이 빨리 나빠질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경우도 있고 뭐 관심이 없어서 또 애들은 사실은 그 수정체가 아직은 탱탱하기 때문에 네. 힘을 빡 주면은 또 잘 안 보이다가 보여요. 보여요. 맞아. 그래서 자기가 눈이 나쁜 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아, 원래 자기가 살아온 세상이 뿌옇다 보니까 그리고 정 필요할 때는 힘을 주면 되기 때문에 아, 그게 원래 세상인 줄 아는구나. 네네네. 아하. 그래서 그러면 그 친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당연히 떨어질 것이고 예. 학습 능률도 당연히 떨어질 것이고 아. 그래서 우리가 사교육에 돈을 그렇게 많이 쓸 게 아니라 안경에 애들 돈을 쓰자. 일단은 눈 건강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놓쳤을 경우에는 안경에 돈을 쓰자. 네. 안경 빨리 쓰면 빨리 나빠지거나 내지는 그렇지는 않아요? 아니 반대로 안경을 안 쓰면 눈이 더 나빠집니까? 그럼? 그렇지. 안경을 일반적인 안경 렌즈를 쓴다고 해서 눈이 더 나빠지거나 덜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속도에 관계가 없다. 네, 한 가지는 이제 피로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썼을 땐 피로하니까 좀 더 눈 상태가 빨리 나빠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의학적으로는 그게 뭐 바로 검증이 되진 않았어요. 쓰나 안 쓰나 쓰나 안 쓰나 비슷하다. 근시의 진행은 같은데 아. 이제 그거를 막아주기 위한 몇 가지 수단들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대신에 안경을 쓰면 일단 정보 습득 양이 늘어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학습 효율도 올라갈 것이고 이 친구의 사회 활동성이나 이런 것도 더 증가하게 되는 거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가끔 안경을 벗고서 이렇게 모임에 나가 보면, 그러니까 말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 눈이 잘 안 보이면 소리도 안 들려요? 소리도 잘 안 들려요.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입도 보고 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예, 되니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말소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서 그러네. 그래서 노안을 그냥 처리하지 않고 방치를 했을 경우에 어르신들의 치매 유병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진다는 그 연구 결과는 되게 많거든요. 그게 시각 정보를 정확히 못 받아들이니까 예. 전체적으로 뇌의 활성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활동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예. 책도 많이 못 보시게 되고 아하. 그러니까 점점 이제 뇌의 활성화가 떨어지면서 예. 치매로 갈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건 이거는 의미 있게 다 학계에서 보고가 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린 친구들, 어르신들 다 그 교정 시력, 눈이 나쁜 분들은 안경이 됐건 다른 수단을 통해서 시력을 높여줘야 된다. 네. 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어린이들에 대한 이런 이슈가 되게 커지고 있고 실제로 서양에서는 사실 어린이들의 근시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팬데믹 이후로 급속도로 지금 이게 이슈가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잠깐 다시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요거는 호주에 있는 그 BHVI라고 하는 이제 시력 관련 재단입니다. 네. 예, 브라이언 홀든 재단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근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관심을 더 불러일으키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여기에 부속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오피아가 이제 근시거든요. 그래서 국제 근시 기구에서 발표한 바로는 2020년 기준으로 30%의 전 세계 인구가 지금 근시인데 50년이 되면 50%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근시가 생겼을 경우에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슈들이 발생을 하기 쉽고 근시 걸린 사람이 많아지는 이유는 원인이 뭐라고 추측됩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 increase risk of onset 해서 왜 이렇게 발병을 많이 하게 되는가? 네. 근시의 뭐첫 번째 이유는 유전이라고들 합니다. 예. 엄마 아빠 중에 한 명이 근시면 애도 근시일 확률이 높아진다. 아, 라고 이야기를 근시가 하고요. 우성인가 보군요. 유전에서. 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만 근시라도 근시가 되죠. 네. 예.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건 호주에서 나온 내용인데 동아시아인들 인종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다. 이게 후천적인 건지 선천적인 건지는 아직 밝혀지지 모르겠나? 않았지만 아시아인들이 눈이 나쁘더라. 네. 좀 유교의 영향인가? 교육을 많이 시켜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다시 저희 장표를 보여주시면 그리고 지나치게 가까운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하는 경우 요즘 뭐 다 뭐 핸드폰 보고 있고 아이들도 다 스마트폰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요즘에 좀 더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야외 활동이 떨어지면 야외 활동을 적게 하면 근시 유병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게 학계에 계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근거는 야외 활동을 많이 할 경우에 우리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데
그 도파민이 이 우리의 안구가 더 웃자라는 것을 막아주는데 이게 충분히 분비가 되지 않아서 안구가 더 크게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초점이 앞에 맺히게 돼서 근시가 유발된다. 아이들이 성장할 때 도파민이 잘 나와야 된다. 네네. 도파민은 막 재밌고 신나고 그럴 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도 나오는데 햇빛을 받았을 때도 그게 분비가 되고 그게 예. 우리 이제 이 망막이 웃자라는 것을 막아준다라고 막아준다.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네. 제가 듣기로는 대만 교육청 같은 경우는 애들을 무조건 2시간을 밖에서 놀리게끔 이걸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근시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좀 이미 근시가 진행된 걸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네. 이미 잘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진행을 어떻게 하면 늦춰줄 수 있을까에 네. 대해서 여기서 또 정리를 한 게 있는데요. 이걸 좀 더 보기 좋게 하면은 최소 2시간 이상의 야외 활동을 시켜라. 네. 그리고 뭐 제가 사실 안과 의사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옵션을 그냥 일반인의 관점에서 또 소개를 드리자면 이거는 안과 의사님 선생님들이 하실 거지만 에트로핀이라고 하는 약물 요법이 있습니다. 이 약물을 조금씩 점안을 시켜주면 근시가 진행이 늦춰진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안경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원리를 이용한 다양한 근시 진행 완화 또는 근시 진행 억제 렌즈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 아 그래요? 네, 지금 유명한 해외 안경 브랜드에서는 거의 다 지금 출시를 한 상태고요. 드림 뭐 있는데 어. 드림 렌즈. 요거는 이제 안경 렌즈고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컨택트 렌즈 옵션인데 예. 요 밑에 이제 오토케라톨로지라고 적혀 있는 이게 드림 렌즈입니다. 드림 렌즈는 눈 이제 안구에다가 압력을 가해가지고 눌러줘가지고 시력이 근시가 좀 더 증상을 좀 약화시켜 주는 거죠. 예. 예. 이 상이 뒤에 맺히는 거를 눌러가지고 예. 이제 여기 정확하게 맺히게끔 도와주는. 그래서 하룻밤 자고 이걸 끼고서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안경 없이 생활할 수 있다. 아 그렇게. 네네, 그런 방식인 거고요. 정확한 거는 역시 또 안과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예. 소프트 렌즈 중에서도 이렇게 근시 진행 억제가 되는 렌즈가 또 최근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거는 근시가 잘 보이게도 해주지만 진행도 억제한다는 네, 뜻인가요? 시력 교정도 되면서 근시의 진행도 좀 늦춰준다. 예. 아예 중단시킨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뒀으면 100 됐을 거를 한 40, 50% 정도 줄여준다라고. 어떤 생각해요. 원리로 늦춰줄까요? 저건. 그게 뭐 렌즈의 원리마다 좀 다르지만 이 망막 앞에 그러니까 우리의 빛이 굴절된 거를 망막의 앞쪽에 고르게 분산을 시켜주면 네. 망막이 그걸 보고 싶어서 앞으로 다시 전진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원리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자극을 줌으로써 얘가 후퇴하면서 자라려는 거를 좀 막아주고 이제 이게 확장되는 거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가 실제로 지금 뭐 국내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출시된 렌즈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례에서 지금 일단은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근시의 속도가 느려진다. 네. 물론 의사 선생님마다 또 의견이 좀 다르십니다. 네. 하지만 일단 이 회사들이 주장하는 바는 반은 그렇다. 네, 그런 임상 경험치가 있다. 망막 약 올리기 효과.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여기까지 가기 전에 야외 활동 많이 시키고 2시간씩 가까운 거리 밖에 많이 나가라. 안보게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저희 또래가 사실 자녀들이 다 이제 학생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린이들 뭐 학생들 근시에 관심이 많아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이제 우리 모두가 관심 있는 주제 이제 노안으로 잠시 또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예. 노안 이러면 일단 딱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시죠. 그렇습니다. 그죠? 네. 이게 단어가 이제 늙은 노, 눈안. 눈이 늙었다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눈이 늙었다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차라리 괜찮은데 노인의 눈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발끈하십니다. 아, 노인 내가 아닌데. 무슨, 그렇지, 내가 그렇지. 왜 노인이야? 그렇지. 내가 왜 노안이야? 그래서 노련한 눈. 네. 차라리 그렇게 해주지. 그것도 괜찮네요. 그래서 저희 업계에서는 중년안이라는 용어를 좀 보급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40대부터 생겨나는 증상인데 이게 노자가 붙으니까 고객들이 알아보기도 전에 거부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년안을 썼는데 그게 잘 와닿지가 않는 부분이 있고 예. 그래서 제가 영어로 뭐라고 하나 찾아봤더니 프레스비오피아라고 해서 이거는 그 그리스어에서 나온 건데 이것도 그냥 올드 아이더라고요. 올드 아이. 네, 그냥 네. 늙은 눈인 거예요. 그래서 참 대안이 늙은 없는데 눈이 그냥 늙은 눈입니다. 그러네. 네. 그래서 뭐 기사에서도 나오듯이 40대들이 노안이 왔는데 내가 왜 노안이야?
나를 뭐 노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화부터 내시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이제 시작 첫 단추가 좀 잘못 깨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김한과 병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섭섭함부터 충격, 분노까지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그럴 일이 아니다. 우리의 장기는 사실은 우리는 60세의 수명에 맞춰져서 얘들이 다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건데 요즘 의학 기술이 좋아져서 이게 80세가 되고 100세가 된 거지. 얘들의 기능이 똑같이 80세, 100세로 가지는 건 않는다. 아니니까 60세 이후로는 사실 눈은 거의 죽어가고 있는 거다. 네, 무슨 일이 생겨도 사실은 그게 위안이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일단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노안이 특별한 게 아니다. 네, 특별한 게 아니고 누구나 이 나이대가 되면 시작되는 거다라는 예. 걸 일단 받아들이고 네. 그러면서 받아들이고 나서 이거를 진행을 늦추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노안이. 네. 근데 일단은 눈에 나쁜 모든 것들, 뭐 스마트폰 오래 보고 실내 생활 오래 하고, 뭐 밤에 불 꺼진 상태에서 뭐 밝은 거 보고 이런 거는 다 사실 눈에 다 안 좋은 안 것들이고. 좋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노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네. 네. 이게 우리가 그 수정체가 이제 확 두꺼워지고 확 얇아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또 망막에 이게 제대로 안 닿는 거죠. 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이슈가 아니다 보니까 그 돋보기를 쓰게 되는 거죠. 예. 네. 네, 가까운 거를 볼 때 두꺼워지지 않는 거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그럴 때 나오는 개념이 이제 가입도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가입도, 보셨을 때, 예. 가입도. 그래서 상이 이렇게 떨어져서 맺히는 거를 2.5 디옵터만큼의 우리가 굴절이 필요한데 힘이 딸려서 1.5밖에 못 쓰는 겁니다. 네, 그러면 네. 1만큼을 도와준다. 라는 개념인 거고요. 네, 그래서 네. 이건 이제 노안을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브리즘에서는 연령대별로 노안의 진행 정도가 데이터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는 네. 제 데이터인데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 가입도가 평균보다 좀 낮다. 가입도가 뭔데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노안이 요 덜 진행된 노안이 거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뭐 돋보기를 통해서 도와줘야 하는 힘이 어느 힘이 정도인지를 이야기를 저게 하는 거고 낮은 게 좋은 거네요. 낮은 게 나중에 좋은 좋은 겁니다. 거죠. 네. X축이 높으면 네. 많이 안경을 써야 된다는 거지. 예.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음. 그래서 이제 이 단계가 12단계가 있는데 예. 뭐 그래도 저도 이제 40대 후반이 되다 보니까 이제 5단계까지는 왔다. 조금 더 지나면 책 읽기 되게 불편해지는 상황까지는 갈 수 있다. 아직은 예. 좀 피곤한 수준인데. 아, 안경 없이 보면. 네네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다 데이터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예. 이해를 하게 되는 거고. 심지어 제가 4년 동안 이제 제 시력을 검사했던 것들을 이렇게 그래프로 다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고 있으면 우리가 체중 바뀌는 거, 혈당 올라가는 거 처럼. 보듯이 네. 우리 시력 상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노안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까? 그거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 중간에 좋아지는 고객은 없습니까? 가끔 요즘 이제 어떤 스타트업에서 운동을 통해서 그거를 좀 늦춰줄 수 있다라는 그런 뭐 장치들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 의학계에서 이게 확실히 효과 있다라고 검증된 건 아닌 것 그런 건 같고요. 없고 그동안 보아온 고객들은 다 나빠지고 그렇죠. 네. 가끔씩은 너는 나이를 거꾸로 먹냐 이놈아? 하는 말을 듣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근시인데 네. 노안이 진행되면서 일시적으로 좀 가까운 게 잘 보이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아, 네. 잠깐 일시적으로. 네네네 노안이 진행이 되면서 네. 그래서 잠깐 착각을 하시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나빠지는 알겠습니다. 거고요. 네. 그래서 어찌 됐건 생활 습관을 좀 개선을 하고 눈을 관심을 가지면 조금씩 늦출 수는 있다. 네. 네. 뭐 주말에도 TV 좀 그만 보고 산에 가서 음. 네,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먼 곳을 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서 계속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수정체를 조이는 힘이 약해져서 그런 건데 노안은 그죠? 힘이 약해지는 것, 주변 근육이 얘를 팽팽하게 못해줘서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네. 예. 수정체 자체가 이제 오래 쓰다 보니까 좀 딱딱해지는 거죠. 말랑말랑하던 놈이 평생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쪼여도 잘 안 탄력 있게 안 움직인다 그 말이겠죠. 그렇죠. 렌즈가 확 이게 두꺼워져야 되는데 그러니 그거는 나아지기는 어렵다. 그거는 나아지기 어렵고 뭐 요즘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실 때 렌즈 삽입술을 통해서 그 증세를 좀 완화시키는 그런 수단들이 있긴 하고 수술요법이 있고요. 예. 또는 또는 뭐 컨택트 렌즈가 됐건 안경이 됐건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이제 다른 보조 수단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네. 대표님은 관심 많으시니까 네. 그 노안 수술을 나중에 이제 할 때가쯤이 되면 지금 별로 안 불편하시니 그냥 지내시겠으나 네. 하실 때가 됐다 싶으면 하실 건가요? 저는 안 할 겁니다. 왜요? 보통 이제 라식을 해도 네. 보통
10년에서 길면 20년 정도 지나면 결국 눈의 노화는 다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서 네. 그러니까 수술이라는 게 우리 눈 상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영원한 수술은 있을 수가 없고요. 네. 뭐 그 말은 안경 렌즈 한 번 맞춘 거를 평생 써도 된다라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예. 물론 정도는 다르겠죠. 네. 그렇지만 나중에 또 다시 나빠졌을 땐 결국에 다시 또 안경 써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 과정에서 좀 리스크 테이킹을 좀 해야 되고 저는 겁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술 받으면서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살면서 수술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몸에 칼 대는 거, 레이저 대는 게 되게 걱정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네. 네네. 뭐 그거는 사실 개인의 성향인 것 같은데 아까 이 안과 병원에서 제가 봤던 내용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김안과 병원에서 다초점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백내장 수술이 노안 수술이라고 불리면서 노안 치료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이 수술은 1차 목적이 백내장의 치료이고 수술 후 안구 건조증부터 빛번짐, 흐려 보임 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네. 그래서 근시 노안 환자에서 안경 착용을 피하기 위한 목적만으로는 권장하지 않는다. 약간 뭐 여러 가지 특히 네. 빛번짐 예. 눈 수술하면은 이제 우리 각막을 좀 깎아대고 손을 대기 때문에 네. 특히 야간에 빛번짐 현상이 좀 있고 그래서 음. 언제나 이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죠. 뭔가 하나가 좋아지면. 그래, 그거 그런 예. 분들 꽤 있습니다. 밤에 이제 눈부셔서 운전 잘 못하겠다. 수술한 이후에 그런 예. 분들 아, 꽤 그런가요? 있어요. 예. 그래서 꽤 있어요. 정말 라식 라섹을 했을 때 각막을 좀 깎아내고 이러다 예. 보니까 이제 빛이 더 퍼져 보이는 현상이 있는 거죠. 네. 그럼 밤에 선글라스 끼고 운전해야 됩니까? 운전은 아예 잘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 아. 그 증상을 좀 도와드리기 위한 이제 약간 드라이브 세이프 렌즈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있어요? 네. 아, 그런 이제 것도 있구나. 우리가 불편한 거는 사실 솔루션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렌즈 회사들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네, 그러네. 네. 그게 안 알려져서 그런 거고요. 아하. 실제로 이걸 하는데 몇백만 원 필요한 거 아닙니다. 예. 예, 우리가 그냥 소주 한 잔까지는 아니지만 뭐 양주 한 병 안 먹을 돈이면 10만 원? 20만 원? 뭐 양주? 10에서 20 뭐 그 사이면, 정도면은 네. 웬만한 솔루션은 다 있습니다. 물론 시력이 매우 나쁘시면은 당연히 이제 주문 렌즈 들어가야 되고 뭐 그렇긴 하지만요.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노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누진 다초점 렌즈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미국의 뭐 미국과 주요 선진국에서 노안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제 찾아본 내용인데 네. 미국의 노안 인구가 1억 1,800만이 있다고 합니다. 음. 미국 인구가 한 3억 4천만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예. 거의 30%가 노안 인구인 셋 거죠. 중 하나. 네, 네. 셋 중 하나는 그렇고 그럼 우리도 뭐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이 표는 뭐냐면 위에 있는 게 이제 이 노안 인구가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발병했는지를 네모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 까만 점은 그 중에서 노안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뭔가 대안을 찾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누진 다초점 렌즈가 됐건, 컨택트 렌즈가 됐건, 뭐 수술이 됐건, 하여튼 이걸 해결하기 위한 뭔가 수단을 갖고 있는 사람의 비중을 이제 조사를 한 건데요. 예. 이게 아래쪽에 보면 국가들인데 왼쪽에 보면은 노안 비중이 꽤 높지만 이 나라는 한다. 다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 그러니까 노안으로 불편한 사람들은 뭔가 적극적으로 뭘 하고 있다. 아, 그러니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 네. 그래서 불편함을 덜 느끼고 삶의 질이 높다. 서유럽, 호주, 북미 뭐 그러네요. 네. 북미 소위- 고소득자, 네. 다 잘 사는 완전 나라들. 해결, 완전 해결이고. 예. 아시아 태평양 고소득자. 예. 네. 근데 이렇게 점점 좀 국가가 좀 소비 수준이 낮고 이럴수록 이제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네. 문제가 커진다. 많지 않다. 네. 예. 그리고 뭐 이것도 비슷한 건데 이제 동아시아가 특히 여기에 대한 좀 인식이 좀 낮고 네. 발병률은 높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거는 저의 그냥 뇌피셜인데요. 우리나라가 특히 이 정년퇴직 이 연령대가 좀 낮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에 언더스탠에서 51.7세라고 제가 배웠습니다. 네. 네. 예. 프랑스나 뭐 유럽 물어보면 대부분 60세 60세 이상을 넘죠. 이야기를 하죠. 예. 근데 왜 그런가? 뭐 사회의 다이나믹함도 있고 뭐 유교 문화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한국이 이 노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네? 얘기냐면 네. 부장님들 중에서 음. 보고서 12폰트 뽑아와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안 보인다고. 네. 그 말은 나는 11 이하의 글자는 못 읽어라는 의미잖아요. 네. 그러면 세상의 대부분의 지식은 10폰트로 되어 있는데 나의 지식 습득력이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거를 공언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엄청난 정보가 계속 쏟아지는데 예.
근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서 나의 생산성과 지식 습득력을 계속 유지를 해줘야 예.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이 같이 결합이 돼서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사실 내가 노안이라고 발끈하면서 계속 인상 쓰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지속될수록 정보 습득력이 많이 떨어진다. 얼른 돋보기 맞춰라 그 말입니까? 돋보기를 맞추든지 아까 오피스 렌즈가 됐건 여러 가지 적극적인 뭔가 돈을 대응책을 써라. 좀 써라. 돈을 써라. 네. 딴 데 돈 많이 쓰시면서 여기 알겠습니다. 아끼지 마시라. 네. 그런 내용이고. 노안 오면 스마트폰도 잘 안 보이고 네. 그렇게 되거든요. 책도 잘 안 보이고. 네네네. 그러면 뭐든지 쓰게 되는데 네. 스마트폰 안 보지 뭐 이렇다는 겁니까? 스마트폰을 안 보지 뭐이기도 하고 폰트를 키워서 조금씩 보기도 하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인상을 팍 쓰고 또 보게 되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계속 아까 전부터 말씀하신 게 눈이 안 좋으면 정보의 습득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습득의 불편함이 생기니까 속도가 느려지건 습득 자체가 줄어들건 뭐. 빨리빨리 맞춰서 뭘 해서 유지를 그 시켜야지. 말은 맞는 말씀인 것 네, 같아요.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네. 네. 우리가 세상과 접하는 거의 80%가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네. 그리고 우리 눈은 우리 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장 소중한 기관인데 예. 얘를 방치하면 우리 뇌도 같이 늙어가는 거고. 근데 이 그럴 나이쯤 수 있어요. 되면요 몸에서 방치하는 게 눈 하나가 아닙니다. 하지만 네. 할 게 하나둘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도 참 방치되고 있어. 마음도 그럼 방치. 마음도 힘들고 뭐 흰머리도 자꾸 나고 뭐 안 되다가 안 되는 게 하나둘이 아니고 네. 뭐 눈도 그렇겠지 뭐. 하지만 마지막까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그게 저는 눈이다. 눈이라고 생각해요. 눈은 딴 거 다 버려도. 좀 신경 쓰면 된다. 네. 미각, 후각, 청각, 촉각, 알겠어요. 시각 중에 뭘 먼저 버리시겠습니까? 미각, 후각, 청각, 청각, 촉각 중에 예. 시각까지 했을 때. 시각까지 해서 네. 시각은 못 버리죠. 시각은 시각 못 버리죠. 정보는 너무 네.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딴 거 좀 포기하셔도 어. 네. 시각을 우리는 관리를 합시다. 알겠습니다. 하자.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노안이라고 했을 때 제 주변에 꽤 배우신 분들도 제가 그래서 어떤 솔루션이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 네. 뭘 걱정을 하냐? 누진 다초점 렌즈가 있다. 많이들 그러면은- 하십니다 요즘은. 누진 다초점 렌즈. 네네. 네. 근데 이 연령대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바로 떠올리는 게 요 그 장표 다시 부탁드립니다. 왼쪽에 있는 이 어르신의 사진입니다. 여기 이거 바이포컬 렌즈라고 하는데 이중 초점 렌즈. 아래쪽에 약간 돋보기가 보이는 그렇죠. 예. 아래쪽은 네. 돋보기, 위에는 뭐 그냥 일반 렌즈요. 렌즈요. 예, 글씨가 됐건. 음. 그래서 이걸 딱 쓰는 순간 나 노인이야. 그렇지. 를 자랑하는 게 되니까 네. 아, 나 그건 못 써. 음.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거는 바이포컬 중에서도 옛날에 쓰던 방식인 거고 예. 이제 요즘은 누진 다초점. 누진이라는 이야기는 프로그레시브라는 건데 이 도수가 바뀌는 게 점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밖에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네. 아래로 갈수록 도수가 높은 돋보기이긴 한데 네. 저것처럼 왼쪽처럼 노골적으로 38선 그어놓고 맞습니다. 이 남은 돋보기 이 북은 일반 안경이 아니라 맞습니다. 점점점 점점점 불순 도수가 분자화가 그 대학가에 침투하듯이 네네네. 그렇게 네, DMZ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알겠습니다. 서로 섞여서 네. 사는데 남과 북이 다르다. 뭐 약간 그런 개념인 거죠. 네 그래서- 지방간 끼듯이 네. 그래서 지금은 그 내가 어떤 렌즈를 썼는지 알 수 없는 세상인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잘 모르고 있는 게 렌즈 하나에서 두 가지 포커스가 있다라는 것 또는 세 가지 포커스가 있다라는 게 이게 과학적으로 대단한 거긴 한데 예.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 그렇게 깨끗하게 잘 보일 수가 없거든요. 예. 렌즈 하나에서 여러 가지를 구현을 하다 보니까 첫 번째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리가 어딘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뭔지 그리고 나의 직업과 라이프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게 더 중요한지 그거를 충분히 안경사한테 전달을 해주셔야 이 설계를 할 때 거기에 가장 잘 맞춰져 있는 렌즈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예, 무슨 보면은 뜻입니까? 예. 이제 아까 이프로님 말씀하셨다시피 멀리 볼 땐 위쪽을 봅니다. 우리가 생활을 할 때 멀리 볼 때는 위를 위로 보죠. 보잖아요. 예. 그렇죠. 네. 네. 근데 가까운 거는 밑을 보잖아요. 예. 그래서 아래쪽은 가까운 거리, 위는 먼 거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네. 원래. 근데 예. 이게 갑자기 확 떨어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MZ가 되기 때문에 네. 툭 끊기니까 어지럽겠죠. 그리고 밖에서도 보이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이 중간부라는 게 있는데 예. 이 내려가는 이 골짜기가 요 옆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뿌옇게 잘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한 렌즈에서 이 두 가지를 다 설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학적으로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걸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개인의 눈 상태에 따라서 엄청 섬세하게 이걸 디자인을 해야 이걸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가까운 거 볼 때는 정확히 딱 내려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늦은 삐딱하게- 다초점 렌즈 쓰더라도 네네. 네. 삐딱하게 이렇게 보면은 흐려 보여요. 예. 그래서 내 눈이 이미 충분히 노화가 됐다는 걸 인정하고 나의 습관을 바꾸겠다라는 네. 자세로 2주 이상 이 렌즈에 스스로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 이전에 시력 검사를 할 때도 나의 눈 상태, 나의 라이프 스타일, 나의 직업, 나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지 최적화된 렌즈를 설계할 수 있다. 나는 주로 책을 보는 일이 많고 책 보는 때가 눈이 나쁘면 제일 불편해. 딱 요 길이에 맞춰줘 하든가. 그렇죠. 나는 컴퓨터를 보는 걸 주로 해. 네. 요 길이에 맞춰줘라고 하든가. 맞습니다. 나는 부장님 눈치 보는 게 제일 중요해. 네. 한 2m에 맞춰줘. 네. 그러든가. 네네. 어, 뭐 가장 어려운 분들이 교수님들이세요. 책도 봐야 되고 칠판도 봐야 되고 학생 얼굴도 봐야 되고 그렇죠. 정신이 없죠. 네. 근데 보통은 2개 정도의 그 먼 거리는 내가 봤을 때 예를 뭐 5m가 잘 보여야 돼. 가까운 거는 40cm가 잘 보여야 돼. 네. 뭐 이런 게 정해져 있는데 음. 대부분 또 이거를 생각 없이 안경원에 오시기 때문에 아. 막상 질문을 하면 잠깐 그렇지. 내가 어떤 환경에서 일했지? 이런 거예요. 아. 보면은 어떤 분은 노트북을 이렇게 가까이 보는 분도 있고 그렇죠. 예. 예, 데스크탑을 해서 높게 하는 분도 있고 예. 뭐 아하.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끝내는 분도 있고 스마트폰은 40cm, 노트북이 뭐 70cm, 뭐 디스플레이가 쫙 있으면은 1m 이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측정을 하시고 예. 본인의 환경을 미리 사진을 찍어 가지고 충분히 그거를 숙지하시고서 상대방한테 안경사한테 알려줘라. 이야기를 해주셔야 그리고 그거는 잘 보이고 네네네 나머지는 조금 덜 보이고. 네네네 그런데, 모든 게 다 잘 보일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노화가 됐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돋보기를 네. 쓰면 그거는 딱 여기에 30cm에 맞추든 아니면 여기 조금 노트북에 맞추든 어디 한 곳에만 맞추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그건 그거 보는 데는 잘 보이지만 다른 곳은 잘 안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도 그거 아닙니까? 맞춘 거에는 잘 보이고 잘 안 맞춘 곳은 좀 안 보이고 근데 그 정도가 덜해요. 돋보기는 40cm를 볼 때만 쓰고 다른 거 볼 때는 벗어야 되죠. 아니면 다른 건 못 보죠. 네. 그리고 벗고 딴 걸 또 써야 되죠. 네.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정신이 없습니다. 맨날 잃어버리시고 뭐 그래서 화장실에도 하나 있고 뭐 안경 5개씩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근데 네. 그거를 누진 다초점은 렌즈 하나에 그걸 넣었기 때문에 네. 먼 거리와 가까운 거리를 적당히 잘 보게 해준다는 거죠. 아하. 하나로 완벽한 솔루션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러면 벗었다 썼다를 안 해도 된다는 거고 예. 그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훨씬 높아지는 거고 네. 정보 습득력도 높아지는 거고 사회생활 할 때도 편한 거고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왜 비싸요 그게? 많이 비싸던데요. 오, 그러니까. 사실 요즘 뭐라고? 그게 뭐라고? 국내 브랜드에서도 이게 새로 나와서 근데 네. 이제 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약간 약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약회사에서 신약을 냈는데 원재료는 사실 설탕필에다가 약간의 화학 물질이 들어간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네. 근데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연구 과정과 임상 실험 결과가 나왔고 사실 그거 중에서 많은 경우는 또 폐기가 되고 시장에 못 나오고 예. 그러니까 이 하나의 완벽한 렌즈를 만들기 위해서 물론 제가 렌즈 회사 대표는 아니지만 네. 엄청난 이제 R&D 노력이 들어가는 거고 개발할 때요, 아니면 맞출 개발할 때요? 개발할 때 일단 이 설계에 이 대한 컨셉 노하우들, 자체를 처음에 발명할 때, 컨셉은 1950년대 이미 발명은 됐고요. 예. 그 뒤로 이게 계속 개선이 돼 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업체가 많잖아요. 많은데 뭐 글로벌 회사 몇 개가 이제 좀 독과점적으로 있고 국내 브랜드 저거요. 중에 저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제로 고르면 비싸고 국산도 뭐 요즘 괜찮습니다. 국산을 고르면 조금 싸고. 네네네. 이게 기본적으로 다초점인데 비싸요. 매우 비쌉니다. 매우 요즘은 비싼데. 한 20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국내 브랜드 렌즈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예. 좀 저가 브랜드로 가시면은 그보다 더 저렴한 옵션도 있습니다. 음. 예, 그래서 예전처럼 누진 그럼 무조건 뭐 4, 50만 원 이거는 아니고요. 예.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어. 근데 내가 좀 예민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좀 독특하면 네. 최대한 나한테 맞춰줄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설계가 가능한 브랜드가 좀 더 편하게 쓸 수 그럼 있는 거죠. 여쭤보죠. 네. 그거는 안경사님이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누진 다초점 렌즈를 만드는 업체가 회사가 있죠. 회사가. 안경사님이 이런 데이터를 보내주면 맞춰주는 거죠. 일단 안경원에서 누진 맞추실 때 이렇게 그 렌즈를 쓰고서 거기다 이렇게 막 그리고 네. 그걸 또 측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 거리를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하는 게 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이
어떤 식으로 눈을 쓰시고 멀리 볼 때 어떻게 하는지를 거기다가 이제 설계를 하는 거고 예, 그 그걸 데이터를 보내면 보내고 만들어주는 거고. 만들어 달라는 대로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누진 렌즈가 또 옵션이 다양합니다. 쉽게 네. 말하면 커스텀이 얼마나 가능하냐에 따라서 이게 또 다른 거죠. 아 그러니까 네. 비싸고 복잡하고 커스텀이 미세하게 되는 거를 맞추려면 비싼 안경사님도 힘들다. 안경사도 힘들고 네.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고 예. 실제로 렌즈 제조도 회사도- 힘들고. 네. 어. 그래서 그럼- 데이터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쭤볼게요. 나오셨으니까. 네, 누진 다초점 렌즈가 20만 원짜리도 있고 뭐 100만 원짜리도 있다고 쳐요. 네. 그럼 20만 원짜리와 100만 원짜리의 안경사님 마진이 그 정도 차이 납니까? 마진은 거의 그러니까 저희도 유통하는 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퍼센트가 비슷합니까? 퍼센트는 아무래도 좀 비싸지면은 퍼센트가 더 원가율이 높아지죠. 아 퍼센트는 낮아지고 그러나 금액은 마진 금액은 커지고. 금액은 커지는데 네. 퍼센트 똑같이 올라가면 고객들이 너무 부담을 느끼니까. 예. 네. 뭐 와인도 사실 차라리 저렴한 거는 3배, 4배를 해서 네. 레스토랑에서 팔아도 음. 뭐 100만 원짜리를 3, 400을 붙일 수는 없으니까 뭐 200 정도에 판다. 뭐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비싼 렌즈일수록 또 애프터 서비스가 많습니다. 뭐 예를 했는데 들면요? 뭔가 좀 불편하다 그러면은 그렇지. 내가 비싸게 줬는데도 불편하면 못 참지. 예. 그래서 그래서. 렌즈 회사에서 그거는 다시 재설계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썼는데 불편하면 일단 충분히 그 불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하지만 신뢰를 갖고 2주 정도는 적응을 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랬는데도 안 되면 렌즈 회사에서 그 뒤에 애프터 서비스 다 해줍니다. 새로 근데 또 조정해줍니다. 대체로는요 좀 불편해도 눈이 대체로 적응합니다. 아 어? 본인이 쓰고 있는 거 그거예요? 저도 다초점 렌즈인데 누진 다초점? 예, 다초점 렌즈인데 좀 이상해도 사람 몸이라는 게 한 2주 정도 지나면 대충 다 적응해요. 그게 이제 이렇게 성격 좋으신 분들은 그렇고요. 예. 아 대체로는 그러니까 예민한 분들이 맞아요. 있습니다. 네. 아. 이게 또 안경 장사가 좀 힘든 게 뭐냐면요. 예.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눈의 문제도 있지만 예. 적응이라는 건 뇌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아. 어차피 왼쪽 오른쪽 눈으로 보이는 두 가지 상을 우리가 뇌가 결합을 시켜서 하나의 상으로 이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우리의 뇌가 얼마나 이 변화에 빨리 적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지럽지 않고 빨리 적응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게 아니면 계속 어지럽고 불편한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릴수록 이제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시간이 이제는- 많지는 않은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안경은 왜 이렇게 비싸냐? 그거 오늘 그래. 그걸 네. 얘기 못 하고 갈 뻔합니다. 지금 시간이 시간 없어서. 얼마 10분 남았습니까? 남았습니다. 10분 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왜 비싸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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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왜 비싸다고 생각하시게 되었는가를 여쭙고 싶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도 안경이 가장 싼 나라입니다. 아니 안경은 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안경이라는 게 딱 이거 좀 약간 폄하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뭐 그렇게 비싼 게 있나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경테 5만 원 원가로 사오고 어. 안경 알 5만 원짜리 원가로 사와서 사와서 네. 이제 그 조합해 주시는 게 이제 안경원에서 해주시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가격이 소비자 가격입니까?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남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비싸다고 생각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네. 80년대, 90년대에 안경원의 공급이 극히 모자랄 때 네. 그리고 제품의 브랜드화가 안 됐을 때 예. 그때 정말 고마진을 많이 남기셨다고 들었어요. 어. 진짜 10배, 20배도 남기신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고 예. 그때 건물들 많이 사셨대요. 그때 대한민국 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뭐 네. 병원 하셨던 분들도 그렇고. 음. 근데 2000년대가 되면서 정보가 공개가 되고 브랜드화가 되면서 네. 집집마다 다 가격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네. 예전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어. 보통의 패션 굿즈나 뭐 일반적인 유통되는 물건들이 보통 2.5배에서 3배, 예. 아주 많아도 4배. 음. 뭐 완전 옷 같은 경우 시즈널리티가 높은 거는 뭐 7배, 8배 해서 땡처리도 하지만 보통 네네. 3배 정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 그럼 300원에 사와서 1,000원에 파는 게 보통 그게 일반 가장 장사다. 일반적인 거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제품 원가가 이제 30%가 있는 거고 네. 안경을 하나 맞추려면 시력 검사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시력 검사 장비가 보통 싸도 2, 3천만 원, 아. 뭐 비싸면 4, 5천만 원짜리 장비를 들여놔야 돼요. 예. 그걸 쓸 수 있는 인력을 고용을 해야 되죠. 예. 인건비 나가지요. 음. 그리고 목 좋은 곳에 뭐 물론 원- 프리즘 매장은 알겠어요. 안에 들어가 있지만 음. 뭐 임대료가 또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경이라고 해서 그렇게 특별한 고마진을 남기고 있진 않다. 예. 아. 그런데 8, 90년대 때 그때 학습 효과가 아직도 너무 강하게 남아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은. 어. 그래서 그게 모든 불신의 시작이고 네. 근데 그거를
사실 이 산업이 좀 더 고도화되고 산업화가 되고 기업화가 됐었으면 네. 이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신뢰를 좀 얻었을 텐데 이 안경 산업은 사실 아직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경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안경원을 유일하게 할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자영업자가 되게 많은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도 힘들고 특히나 고객이 와서 흥정을 하게 되면은 예. 기업이면은 우린 정찰제를 고소합니다라고 해서 돌려보낼 수가 있는데 예. 네. 이 사장님들은 당장 내가 매출을 올려야 되니까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머니 이런 얘기는 그렇지만 특히 여성분들은 그런 걸 잘 아니까 흥정을 엄청 세게 들어오세요. 예. 네. 그때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그러면 깎아줬을 때도 돌아서면서 거봐 많이 남으니까 깎아준 거지. 새 돈 주고 사면 바보야 이런데 실제로는 정상 마진을 붙였는데 그걸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에 11,000개 안경원이 있는데 예.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요즘 어렵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아. 네. 공급도 과잉이고 예. 그 국민들의 눈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적어졌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 시선을 빼앗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예. 과거에 비해서 눈에 대한 뭔가 안경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졌고 하지만 이런 나쁜 인식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뭔가 이걸 더 알아보려고 하는 노력이나 이런 게 좀 막혀 있고 그래서 저희 브리즘이 하는 일도 그런 신뢰를 회복하는 게 최우선이다. 눈을 케어하는 일은 그렇게 장사로 할 일이 아니라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고객들이 신뢰를 안 줌으로 인해서 같이 힘들어지는 거죠. 고객들은 삶의 질이 나빠지는 거고 업계는 같이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런 게 약간 뭔가 산업 구조의 좀 개편도 필요하고 시스템의 개편도 좀 필요하고 업계의 노력도 필요하고 고객들의 눈에 대한 더 깊은 관심과 애정도 필요하다. 뭐 이런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을 그러면 네. 품질의 차이가 확실히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다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는 게 이제 뭐 시장의 원리인데 네네네. 대체로 그걸 잘 못 느끼겠어요. 어느 안경원에 가서 한 거든. 예를 들면 안경 태도 그렇고 안경도 그렇고 굉장히 비싼 거라고 해서 야 정말 내가 만족스럽다. 휴대폰 비싼 거 사면 이게 표가 확실히 나지 않습니까? 근데 안경은 그걸 잘 모르겠던데요.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그 다 잘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 상향 평준화가 된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제조 기술이 보편적으로 비슷한데 네. 왜 가격 경쟁이 안 일어나죠? 그러면 안경원도 그러다가 안경원이 망하고 한쪽이 다 장악하고 그러면서 안경원 숫자는 줄어들면서 대형화되고 소비자는 더 싼 가격에 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네. 왜 여전히 많은 안경원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주변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있다는 건 경쟁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복덕방이 그렇잖아요. 가격 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가격 경쟁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나에 대한 퀘스천이 있어요. 네. 일단 그 가격의 차이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품질 이퀄 가격은 아닌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예. 브랜드 파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의 차이를 다른 신뢰를 얻은 뭐 패션이나 전자나 이런 데서 인정받고 있는데 예. 안경은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해를 못 받는다라는 게 1번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90년대만 해도 그 안경사를 배출하는 안경광학과가 4개밖에 없었는데 네. IMF를 거치면서 이제 취업이 잘 되다 보니까 여러 대학교들이 안경광학과를 이제 우주순 만들었어요. 개설을 하면서 예. 지금은 45개 뭐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공급이 많아졌구나. 공급이 폭증을 했고 예. 안경광학과를 오시는 이 안경사 선생님들은 대부분 내 안경원을 오픈하겠다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네, 오시는 분들이 네. 많다 예. 보니까 음. 2005년도에서 15년 사이에 안경원의 공급이 폭증을 했고 그게 아직까지도 계속 오픈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고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군요. 예. 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까 안경원들이? 아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늘어는 늘어날 텐데 어느 속도가 속도가 지금 여기 보면은 10년간 2,194곳이 늘었다. 그러니까 9,000곳 정도였던 게 10년 동안 20% 정도가 늘어난 거거든요. 10년에 20% 늘어나면 잘 안 늘어나는 거네요. 어, 인구만큼도 안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이제 인구 대비로 봤을 때 우리가 5,000명당 안경원이 하나가 있는 게 일반적으로는 10,000명당 1개 정도가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5,000명이면 안경 쓴 사람이 2,500명인 거고요. 예. 2,500명 중에서 매년 안경을 또 바꾸진 않잖아요. 예. 그러면 1년에 1,200명을 보고 장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급 과잉 시장이고 자영업자 위주 시장이다 보니까 이게 잘 통제가 안 되고 그다음에
가격 파괴가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 안경 시장에서 좀 뜨는 회사들은 대부분 가격 파괴 모델입니다. 예, 터무니없는 낮은 마진으로 영업을 하는 곳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저는 제가 안타까운 거는 시장이 비유를 하자면 백화점도 있어야 되고 마트도 있어야 되고 다이소도 다 있어야 있어야 되는데 되는데. 안경은 지금 다 다이소로 가고 있어요. 아. 그게 고객들한테도 결코 도움이 안 돼요. 20, 30대 젊은 고객들, 눈 좋은 고객들은 다이소에 가서 싼 안경 사도 되죠. 예. 대강 거만 받아도 상관없어요. 아 근데 근시는 뭐 일반적인 근시라면 그냥 네, 간단한 안경은. 네네. 예. 근데 우리 같은 나이부터 시작해서 또는 청소년들 되게 정밀한 진단도 필요하고 깊이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온 나라의 안경의 논리가 다 이렇게 가격으로만 가버리고 있는데 여전히 고객님들은 아직도 왜 안경 비싸냐? 니네 너무 폭리치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갭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비쌀 만한 안경은 비싼 거고 네, 오늘 뭐 특히 이제 노안을 중심으로 한 안경은 조금 비쌀 수밖에 없다. 네네네. 그래서 그만큼의 서비스가 붙고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것을 더 이미지를 개선하고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열심히 알겠습니다.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사실 안경원에 가서 이런 거 물어봤어야 되는데 들어볼 안경원에 적이 가면 물어볼 수는 없어. 바빠서. 그렇기도 예. 하고 그냥 뭐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평생 안경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용산에 컴퓨터 사러 갈 때 그때 받았던 그 느낌 있죠. 필요하긴 한데 뭘 어디서부터 뭐 모르겠는데 뭐 그 비교도 잘 안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기 전에 좀 배워야 될 이야기들 또는 궁금할 만한 이야기들을 모셔서 여쭤봤습니다. 브리즘의 박형진 대표님이었고요. 예. 대표님이 오신 김에 이 브리즘이 비싼 안경이랍니다. 이게 뭐 하여튼 개인별 맞춤인데 비싸지 않습니다. 17만 8천 원입니다. 네. 딴 데보다 조금 비싸다. 그래서 안경 할인권을 30분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제 요거 이 영상이 내일 편집본이 언더스탠딩 채널에 올라갈 텐데 올라가면 네. 거기 댓글창에 브리즘 신청 요렇게 꼭 요 말을 써야 되는데 할인권 얼마 할인? 17만 얼마짜리 얼마 할인? 얼마 할인해 주시는 거예요? 10% 할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17만 8천 원은 맞춤 태 가격이고 예. 렌즈는 뭐 한 5만 원부터 다양하게 있으니까 예. 그 합쳐서- 가격도 같이 할인이 됩니다. 10% 합쳐서 할인. 네네네. 합쳐서 한 거에 10%. 10%는 그냥 가서 말만 잘하면 깎아주지 저희는 않습니까? 아닙니까? 경찰제고요. 아, 무조건 전찰. 네, 그리고 100% 예약제고요. 한 분을 위해서 1시간 동안 한 명의 전담 안경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간 뻣뻣한 영업을 하시네요.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저희는 그 어려운 과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 네, 그래서 네. 내일 내일 12시까지 금요일 알겠습니다. 오후 12시까지 달린 댓글 중에 30분 뽑아서 저희가 이 10% 할인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오늘 대표님 모실 때 이거 달라고 하고 모셨어요. 저희가 어렵게 받아온 그러세요? 겁니다. 많이 네. 받아가세요. 저 솔직히 미리 와서 이거 하나 받았어. 뭔데? 10% 할인권 이거 짠. 요렇게 요런 거. 아, 이렇게. 자. 알겠습니다. 아이 안 좋아라. 네. 네. 고맙습니다. 야, 안경 세계에 대해서 안경의 세계 또 궁금한 거 쌓이고 혹시 또 뭐 채팅창이나 댓글창에 궁금한 질문들이 있으면 저희가 네. 따로 여쭤보든가 아니면 네. 뭐 한 번 더 가벼운 장소에서 모시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박형진 대표님 감사하고요. 네. 박형진 대표님의 어머님 생일 축하합니다. 예, 네.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